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여기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경기장 안의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경기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이 날이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예상을 뒤엎는 사건들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기 탈락과 이라크 선수가 골 세리머니 도중 과도한 행동을 보여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은 후 발생한 퇴장 사건은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주요 논란거리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뜨거운 열기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의 영향으로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저에겐 오빠가 3명이나 있는데 큰 오빠는 학창시절 축구선수 제안을 받을 정도로 축구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두 아이 아빠가 돼서 각자 먹고 살기 바쁘지만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이 열리면 저희 가족은 모두 모여 축구 경기를 같이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아빠랑 오빠들과 어릴 때부터 축구 경기장을 많이 다니면서 축구의 매력에 빠졌고 그때부터 축구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축구에 대한 지식은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번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은 가족여행 겸 해서 이번 대회를 직접 보기 위해 카타르로 가기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빠들도 미리 회사에 말해서 각자 스케줄을 다 맞춰놓은 상태였어요.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독일의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는 우리 팀원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이었어요. 유럽 축구계에서 아시아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과거에 비해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팬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은 자신의 탁월한 실력과 헌신적인 태도로 유럽 리그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 손흥민 선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경기를 볼 때마다 항상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팀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게다가 뛰어난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의 리더십과 겸손한 태도는 많은 영상이나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전 세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겠죠. 저도 물론 그 팬 중에 한 명이고요. 이런 유명한 한국 선수들을 한 경기에서 다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카타르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얼마나 설레던지 잠도 안 오더라고요. 카타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희 가족은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번 우승국은 어디일지 서로 예상해가며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처음 와봤는데 독특한 건축물과 활기찬 시장이 재미없는 독일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하루는 관광을 하고 다음날 드디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 본 경기는 중국과 타지키스탄 경기였어요. 저희 가족은 중국 측 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인들이 응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커다란 북을 치며 응원을 하는데 뭔가 잘 맞춰진 응원이 아닌 중구난방에 거의 소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오빠가 저에게 어느 나라든 여행 갔을 때 유독 시끄럽고 목소리 큰 동양인들이 보이면 100% 중국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귀를 막는데 오빠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네 팀을 응원하는 소리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가가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플레이가 잘 풀리지 않자 중국인들은 선수들을 향해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고 야유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어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손짓, 몸짓, 분위기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경기에서 이기지는 못해도 선수들을 존중하고 패배하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들어왔던 터라. 중국인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저희 가족은 모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중에 경기 끝나고 인터넷으로 그날 경기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선수들에게 그것도 못 넣냐, 돈이 아깝다, 나라 망신이라는 등 자국 선수들을 향해서 욕과 야유를 해대는 중국인들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중국 선수들은 뭔가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어 보이던데 중국 관객들의 그런 야유 속에서 선수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을 것 같아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퇴장하는 선수들을 보며 옆에 있는 작은 오빠에게 중국 선수들이 안타깝다고 말하자 작은 오빠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중국에서는 축구를 한다는 게 선수로서가 아닌 단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선수들 간의 경쟁도 심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많은 돈을 받으니 무사한이란 태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렇게 도태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실력은 형편없는 것을 보면 축구 전문 학교까지 세웠다는 나라가 왜 저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와 얘기를 하다 보니 다들 경기장을 빠져나가서 저희 가족도 슬슬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인들이 떠나고 난 자리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자리는 각종 쓰레기로 엉망이었고 바닥에는 물인지 침인지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는데 제가 살다 그렇게 더러운 관중석은 처음 봐서 정말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경기장을 치우는 것은 관리인과 청소부들의 일이지만 제가 본 장면은 그동안 가족들과 여러 나라 축구 경기장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이 정도로 더러운 것은 생전 처음 봤어요. 그날 저희 가족은 중국인들의 인성과 비매너에 너무 불쾌한 기분으로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레바논전, 카타르전까지 봤는데요. 물론 이번엔 중국 관중들과 떨어진 자리에서요. 카타르는 중국보다 랭킹이 우위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피파 랭킹이 79위인 중국이 106위인 타지키스탄, 107위인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도 득점 없이 비기면서 처참한 경기력 수준을 보여주더라고요.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공격수가 없나 싶고 골 결정력이 제로였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 관중들은 매 경기마다 자국에 대한 분노를 상대팀에 풀며 상대팀을 조롱하고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0승 2무 1패 0골의 흑역사를 쓰며 예선을 탈락하는 게 놀랍지도 않았어요. 중국 경기에서의 불쾌한 기억을 뒤로하고 저희 가족은 드디어 기대하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로 꽉 차 있는 관중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중동 지역이라 그런 거긴 하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우디 사람들은 녹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초록 물결 속에 빨간 옷을 입은 한국 관중들이 수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당연히 우리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인 관중석 쪽에 앉았는데 옆에서 본 한국 관중들은 중국인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우선 이상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지난번 중국인들 옆에서 경기를 볼 때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처음에는 경기장에서 청소나 위생관리를 잘 안 하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중국인들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한국인들은 구호에 맞춰서 응원을 하는데 중국인들처럼 오합지졸이 아니라 노래를 하듯이 리듬을 타며 특유의 멜로디로 딱딱 맞춰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나고 그 박자가 중독성이 있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을 응원하는 저를 보며 옆에서 응원하던 여자분이 한국 팬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김민재 선수도 응원하고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고 싶어서 가족들과 독일에서 왔다고 하자 그녀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좋아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머리띠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여성분 옆에 있는 외국인들도 같은 머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나타내는 붉은 악마의 트레이드마크인 붉은 유니폼과 같은 색의 귀여운 머리띠였어요.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관련된 분이시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단지 한국 선수들을 좋아해서 응원하러 왔다가 한국 관중분들과 금방 친해져서 어울려 같이 응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들 친해 보여서 저는 같은 일행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 여성분은 혹시 같이 응원하는 외국인들이 있으면 선물로 주고 싶어서 한국에서 여유분으로 몇 개 사가지고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보다 수는 적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중국 관중들과는 달리 한국 관중들은 선수들에 대한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열정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매너였습니다. 경기 중에도 상대팀의 좋은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어떤 축구 경기장의 분위기와도 달랐거든요. 특히 한국팀이 아슬아슬하게 실점을 허용할 뻔한 순간 경기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지만 곧 이어 상대팀 선수가 실수로 공을 놓치자 한국 팬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같은 아시아인데도 중국과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생각하며 저는 집중하며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탁월한 수비 능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마치 경기장의 지배자처럼 상대팀의 공격을 차분하게 막아내며 한국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또한 환상적이었습니다.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슈팅은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저는 슈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경기는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후반전 선제골을 넣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시간을 끌고 자주 바닥에 누워 비매너적인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경기장에 들어눕고 골키퍼는 골만 잡으면 바닥에 누우며 시간을 끄는데 나중에 들었지만 그게 침대축구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키커도 아니고 골키퍼가 발에 쥐가 나서 바닥에 들어눕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특히 한 사우디 선수가 한국 선수의 목을 치는 장면을 보고 정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저는 순간 큰 싸움이 날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에 정말 감탄했어요. 그 후에도 손흥민 선수의 머리를 치는 등 사우디 선수들의 그렇게 비매너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끊임없이 공을 주고받으며 기회를 엿보았죠. 경기장 안팎에서 한국 선수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팀워크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들의 연대감과 팀 정신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결국 그것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후반전이 거의 끝날 무렵 한국 관중석 옆 앞에 앉아있는 사우디 관중들이 계속해서 한국 관중들에게 도발을 하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한국은 사우디의 상대도 안 된다며 계속 조롱을 하고 자기네 구역을 침범했다고 하질 않나 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애까지 그러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른들이 저러니 어린애들이 뭘 보고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인 것은 알겠지만 국민성은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저는 두 나라 관중들 간에 큰 몸싸움이 날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경기장 안에 한국 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상대하지 말자며 침착하게 이야기하며 큰 소란 나지 않게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중재하려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는데 그 사우디 관중들은 정말 너무 추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고 경기가 거의 끝나가서 저는 한국이 져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국 관중들은 마지막까지 목이 터져라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제 옆에 여성분은 목소리가 처음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경기장의 한국 선수들도 중국 선수들과는 달리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중국인들 같았으면 야유와 욕을 해댔을 텐데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인들은 오히려 선수들을 향해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며 선수들의 실수에도 야유 보내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매너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관중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료 몇 분 전에 한국의 드라마틱한 골이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시안컵을 관람하러 온 관중이 아니라 한국팀의 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골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 순간의 긴장감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골이 터지자 오늘 처음 만난 옆 사람을 안고 방방 뛰며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은 한국 팬들의 끈질긴 응원과 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승부차기까지 가는 힘든 상황에도 선수들의 집중하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 선수들의 강한 용기와 결단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승부차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우디 관중들의 비매너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키커로 나올 때마다 우하는 소리를 내며 정말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뛰어난 집중력으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얻게 되었고 저는 한국 관중들과 가족이 된 것처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경기장을 보는데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경기 때 그렇게 매너 없이 굴었던 선수에게도 먼저 다가가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라면 절대 못 그럴 것 같은데. 실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 하나만 봐도 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중석으로 다가와 손을 흔들어주고 활짝 웃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직접 눈앞에서 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도 모두 들어가고 난 뒤 한국인들의 행동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앉았던 좌석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모두 봉투에 담아 정리하고 서로 빌려주기도 하면서 하나가 되어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며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을 합쳐 청소를 마친 뒤에는 또 쿨하게 다들 각자의 길로 헤어져서 가더라고요. 저는 다 같은 일행인 줄 알았거든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한국인들과 같이 구호도 외치고 행복해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저는 그 몇 시간 동안 그들과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한국 경기를 보며 축구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팀워크 그리고 정신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축구와 관중들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축구가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보며 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축구 경기 관람 이상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의 끈질긴 노력과 관중들과의 교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인들의 정신력과 투지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회복 기간이 부족해서 한국 선수들의 다음 경기가 걱정은 되지만 한국의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한국 선수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